그렇지. 천천히. 오, 그래. 부장님. 왔어. 참돔 타이라바 처음 시작하실 때 유튜브 영상 열심히 보고 채비도 맞춰갔는데 막상 바다에 나가면 옆 사람은 올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경험 해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장비 문제인가? 채비가 잘못된 건가? 이것저것 바꿔봐도 결국 원인은 모르고 그냥 운이 없었나 보다 하고 끝나는 거죠. 저도 사실 처음엔 그랬는데요. 타이라바가 단순한 줄만 알았는데 은근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것만 알고 나니까 진짜 달라졌습니다. 채비 세팅부터 닐링, 드랙, 챔질까지 사실 다 연결된 얘기거든요. 이 흐름이 한번 잡히고 나니까 입질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그 흐름을 순서대로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릴 건데요. 끝까지 보시면 다음 출조 때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초보 입문자분들한테는 선상낚시가 아직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연안 낚시부터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연안에서 원투 낚시에 누워 낚시까지 한 번에 다 즐길 수 있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원투 낚싯대 세트가 딱 그런 구성인데요. 필요한 게 전부 들어있는 올인원 세트라 받으시면 뭐 따로 살 필요 없이 바로 낚시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리뷰 영상 올려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비 세팅부터 닐링, 드랙 세팅, 챔질과 랜딩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요.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 끝까지 보시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잡히실 겁니다. 첫 번째, 채비 세팅입니다. 타이라바 채비. 처음 보시면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뭘 골라야 할지부터 막막하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얘기 다 빼고 딱 기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 무게인데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처음부터 가벼운 헤드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벼운 게 좋을 것 같지만 바닥을 제대로 못 찍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타이라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닥을 정확히 찍는 건데 헤드가 너무 가벼우면 조류에 밀려서 바닥이 찍혔는지 감각 자체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무겁다 싶은 헤드로 시작하고 바닥 감각이 익숙해지면 그때 조금씩 가볍게 내려가는 게 맞는 순서예요. 서해권 기준으로는 보통 60g에서 80g 정도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심이 깊거나 조류가 빠른 날에는 더 무거운 걸 쓰셔야 합니다. 바닥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헤드가 그날의 정답이에요. 여기서 어차피 바닥 찍는 게 제일 중요하면 그냥 속 편하게 제일 무거운 걸로 통일하면 안 되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무거운 헤드만 쓰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참돔은 미끼를 한 번에 팍 깨무는 게 아니라 조류에 흔들리는 스커트를 쫓아오면서 흡입하는데요. 헤드가 너무 무거우면 흡입할 때 이물감을 느껴서 금방 뱉어버리거든요. 게다가 조류를 타지 못하고 수직으로만 쿵 가라앉아서 채비 액션도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실제로 이상적인 상태는 채비를 내렸을 때 조류에 살짝 밀려서 라인이 한 15도에서 30도 정도 비스듬하게 누우면서 바닥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무게예요. 이게 바로 그날 그 포인트의 황금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바닥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게를 찾아내는 게 타이라바 낚시의 진짜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커트 색깔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단 기본 컬러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오렌지 계열하고 붉은 계열의 스커트예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웬만한 상황은 다 커버가 됩니다. 채비 내리실 때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스프를 살짝 눌러주면서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풀어버리면 줄이 엉키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바닥에 닿는 순간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고 그게 타이라바 낚시의 시작점입니다. 바닥을 못 찍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타이라바 낚시에서 정말 중요한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닐링입니다. 채비 세팅이 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닐링으로 넘어갈게요. 타이라바 낚시에서 닐링이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막상 배 위에서 보면 닐링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닐링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일정한 속도로 꾸준하게 감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들으면 되게 단순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는 게 처음엔 쉽지 않거든요. 닐 잡는 방법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낚싯대를 겨드랑이에 이렇게 단단히 끼워서 고정시키고 닐 시트 아래쪽에 보면 손가락을 걸 수 있게 튀어나온 방아쇠 모양의 트리거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치고 닐은 힘줘서 꽉 쥐는 게 아니라 가볍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을 때는 손목이 아니라 팔꿈치를 축으로 해서 일자로 이렇게 감아주시는데요. 손목으로 감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속도가 제멋대로 들쭉날쭉해져서 참돔이 따라오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팔꿈치 축으로 부드럽게 감아주는 거.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이 자세를 꼭 익혀두세요. 그럼 몇 바퀴를 감아야 하냐? 바닥을 찍고 보통 5바퀴에서 10바퀴 정도를 기준으로 시작하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직접 나갔을 때는 저 포함해서 같이 간 친구들이 다 5바퀴 안쪽으로 입질을 받더라고요. 그날은 바닥 가까이 붙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날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몇 바퀴에서 입질이 오는지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5바퀴에서 입질이 오면 계속 그 패턴으로, 8바퀴에서 오면 그걸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 빨리 찾는 사람이
마리수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은 바닥을 찍은 직후에는 지체 없이 바로 닐링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바닥 찍고 잠깐 멈추거나 딴짓하는 사이에 입질 오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지만 대부분 그런 입질은 숏바이트로 끝나서 제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숏바이트가 뭐냐면 참돔이 미끼를 한 입에 덥석 무는 게 아니라 타이 끝자락만 툭툭 건드리다가 그냥 가버리는 얕은 입질을 말해요. 바닥에서 채비가 멈춰있으면 참돔이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숏바이트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는 순간에 망설임 없이 바로 닐링 시작, 이 리듬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닐링 중에 입질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깜짝 놀라서 갑자기 닐링을 멈추거나 반대로 확 빠르게 감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리듬이 깨지면서 참돔이 그냥 뱉어버립니다. 입질이 들어와도 닐링 속도는 일정하게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똑같은 속도로 계속 감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드랙 세팅.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닐링 얘기를 하니까 드랙 세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타이라바 낚시에서 드랙은 닐링이랑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드랙은 너무 장가도 안 되고 너무 풀어도 안 됩니다.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닐링 할 때는 드랙이 안 풀리고 그보다 빠르게 감았을 때만 살짝 풀리는 정도? 이게 타이라바 드랙 세팅의 기준입니다. 아니 말은 쉬운데 그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야? 싶으실 텐데요. 아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비를 다 하시고 낚싯줄을 손으로 잡고 지그시 당겨주세요. 힘을 빡 줘야 풀리는 게 아니라 슬쩍 당겼을 때 지익하고 부드럽게 밀려나온 정도면 딱 맞습니다. 무게로 치면 1리터짜리 우유 한 팩을 들어 올렸을 때 드랙이 풀리는 정도의 예민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세팅하냐면 참돔의 입질 방식 때문인데요. 참돔이 채비를 처음에 물 때는 톡톡 쪼아먹는 것처럼 흡입하는 느낌입니다. 이때 드랙이 너무 잠겨있으면 참돔이 이물감을 느끼고 그냥 뱉어버리는데요. 드랙을 어느 정도 열어놔야 참돔이 편하게 물고 반전해서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 치고 나가는 순간에 드랙이 풀리면서 후킹이 되는 구조입니다. 너울이 심하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도 드랙을 살짝 열어놓으면 채비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외부 힘에 의해서 닐링이 흔들려도 드랙이 그걸 흡수해주거든요. 닐링이 자연스러워지면 참돔이 반응할 확률도 올라갑니다. 드랙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해결해줍니다. 드랙이 쭉 풀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챔질과 랜딩입니다. 드랙이 풀렸다는 건 참돔이 미끼를 완전히 입에 넣고 돌아서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인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챔질 타이밍이 중요해집니다. 처음 입질 느낌이 오자마자 바로 챔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걸리는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참돔이 채비를 물고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치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드랙이 확 풀리는 그 타이밍, 바로 이 타이밍. 이때 챔질 하시면 됩니다. 챔질은 강하게 빡 칠 필요는 없고 낚싯대를 45도 정도로 세우면서 텐션을 실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랜딩에서도 많이들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참돔이 힘을 쓰면서 치고 나갈 때 같이 감아당기려고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텐션이 갑자기 변하면서 바늘이 툭 빠집니다. 타이라바 낚시에서 랜딩 중에 털리는 이유가 대부분이 이 때문이에요. 랜딩 방법은 단순한데요. 참돔이 힘을 쓸 때는 감지 마시고 낚싯대 텐션만 유지하면서 버티세요. 힘을 다 쓰고 잠깐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감으시면 돼요. 힘 쓸 때는 버티고 멈출 때는 감고 또 힘 쓸 때는 버티고, 이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돔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불에 공기가 차면서 스스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여유있게 달래면서 올리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일정한 텐션만 유지하면서 꾸준히 감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배우신 거 빨리 써먹어보고 싶으시죠? 근데 선상낚시가 날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초보 입문자분들한테는 특히 연안에서 먼저 낚시 감각 쌓아가는 거 진짜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원투 낚싯대 세트 하나면 원투 낚시부터 누워 낚시까지 한 번에 즐기실 수 있거든요. 올인원 세트라 박스 열면 필요한 게 다 들어있어서 들고 그냥 바다로 나가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리뷰 영상 올려뒀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들으면 다 아는 것 같고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 위에서 이걸 다 지키면서 낚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닐링 속도 유지 하나 제대로 못했거든요.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본기 한번 출조할 때마다 의식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몸에 익으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리수가 달라지실 겁니다. 타이라바 낚시는 거창한 기술보다 기본을 얼마나 꾸준히 유지하느냐가 진짜 실력이거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